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분이 아마 저 선생님께서 못 오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첫 시간인데 첫날인데 왜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제가 어렵다고 처음부터 이분 날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많이 어려우셨던 모양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처음 들어보세요. 할만하다고 쉽다 는 없고 의견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아직 잘 모르겠다. 판단을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원래 준비했던 수업대로 쭉 나갈까 하다가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다시 좀 더 쉽게 하고 여러분들이 요즘 뭐 이런저런 매체에 숫자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외부 세계란 나 주체 말고 객체 외부 세계에서 나한테 다가오는 숫자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좀 바꿨어요. 근데 그게 숫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서 여기 이제 미분의 덧셈에서 적분까지인데 덧셈에서 적분까지 배우는 과정에서 그런 숫자들이 구체적으로 적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왜 우리가 적분을 써먹는가 해서 제가 다른 예를 좀 해서 이번 주 오늘 수업을 진행하는 걸로 조금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고했던 대로는 그 아르키메데스가 원주율과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가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오늘 안 합니다. 뭐 그걸 해봤자 또 여러분들이 논리를 쫓아가기 힘들다 이렇게 불만이 나오면 안 되고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예를 오늘 골라봤습니다. 먼저 이걸 하죠. 이걸 수학에서 실제 세계가 있고 수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인간의 사고에 큰 힘을 인간이 갖게 했는가를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죠. 그리고 왜 우리가 수를 써서 생각을 하고 수학을 써서 일상생활에서 그 적용을 하는가 생각하면 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의 양의 크기를 재고 양이 얼마나 큰가를 재고 양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양들을 서로 더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에 의하면 혹은 유클리드에 따르면 자연수라는 것은 어떠한 단위의 배수라고 했어요. 그 말은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하고 말 한 마리, 말 두 마리, 말 세 마리는 사실은 서로 다른 거예요. 그죠? 서로 다른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양 한 마리하고 말 한 마리를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서로 다른 단위니까.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사실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배운 플라톤이 말한 세상하고 비슷해요. 실제 세계와 그죠? 물리적 세계와 이상적 세계, 아이디어란 세계.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 건데 여기 실제 세계에 어떤 양이 있으면 이게 대응하는 수가 있습니다. 수. 그러면 우리가 양들을 양 1, 양 2를 수의 세계로 바꾸면 여기서 이제
사람의 위대한 사고가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은 일종의 논리의 전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비교를 하며 여기 이 세상에서 비교를 한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하며 실제 세계에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죠? 그게 첫째 중요하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것이 같다와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르면 얼마나 다른가.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가지고 조작을 합니다. 덧셈이라는 조작이 있고, 그건 다음 달부터 쭉 할 것. 뺄셈, 나눗셈, 곱셈. 이런 조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겠죠. 그죠? 수의 셈의 결과를.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단계는 이 결과가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에서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대개는 실제 세계에서 있는 양만 가지고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논리를 전개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을 수의 세계로 치환을 하고 계산을 하고 논리를 전개하고 나서 논리 전개는 계산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알려면 원래 이 양들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최종 결과를 판독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시간에 그 뒤로 갈수록 이런 것에 간단한 셈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쓸모 있는 계산을 하는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이 시간에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원주율의 계산, 원의 둘레의 계산, 원의 넓이의 계산을 하는데 하지 않기로 했죠. 그 대신에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봅시다. 아르키메데스가 하려고 했던 것은 어떤 선의 길이, 그죠? 길이를 구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면적을 구하려고 했어요. 혹은 부가 있으면 이것의 부피를 구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제적인 의미죠, 그죠? 그러면 아주 간단한 경우에 길이, 즉 직선이나 원의 둘레나 이런 것을 구하거나 이런 부피를 구하려고 했는데 다각형,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구불구불하거나 구불구불한 도형이 되면 어렵죠. 어려워지겠죠. 근데 수학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어려운 건 안 한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옛날 사람들이 길이, 면적, 부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안 했어요. 깊이 고민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고민을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썼던 것은 구적법이라고 했죠. 좀 더 말하면 구분구적법.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로 잘게 쪼개서 그것을 더하는 것. 그죠? 잘게 쪼개서 더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잘게 쪼개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고 더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아르키메데스 때는 더할 때 무한의 셈이 있어서 무한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모른다고 했죠. 그게 뉴턴의 미적분에 와서야 해결이 된다 했죠. 잘게 그리고 그때 와서야 어떤 식으로 잘게 쪼개도 결과는 같다라는 것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까지도 16, 17세기까지도 길이가 뭔지 면적이 뭔지 부피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어요. 면적을 구하면서도 길이를 구하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안 했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수직선상에 있을 때 0과 1 사이의 길이는 우리가 1이라고 알죠? 그죠?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 여기 점이 하나가 있을 때 얘의 길이는 무엇인가? 꼭 물을 수 있습니다. 점은 길이가 없다. 비교할 대상이 없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0이다? 1이다? 0이다? 그럼 0은 우리의 합의일까? 아니면 엄밀하게 정의가 되는 걸까를 질문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가로 세로 길이가 1인칭 사각형은 우리가 면적이 1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면적이 얼마일까를 다시 물을 수가 있어요. 선의 면적은 얼마일까? 혹은 아주 복잡한 형태의 테두리가 있는 것의 면적은 또 어떻게 구할까? 테두리가 없는 것들의 면적은 어떻게 구할까? 좀 더 복잡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로 하고 일단 간단한 두 가지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려워지죠. 그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0과 1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을 합친 것의 길이는 1이다.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0과 1 사이의 모든 점을 합치지 않고 여기 있는 유리수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유리수들만 다 모아놓은 것의 길이는 얼마 되냐? 라고도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하는 질문일 수도 있고 단지 논리로 그죠? 둘째는 뭔가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실제적인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뭔가 실제적인 이유가 있어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19세기부터 오면서 다시 적분론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적분은 길이, 면적,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생겨난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적분인가를 무엇을 물으려면 길이가 무엇인가, 면적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사실은 적분을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사람이 앙리 르베그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앙리 르베그. 이 사람이 수학 교사로 있으면서 박사과를 받았는지 박사과를 하던 중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논문을 내는데 논문의 제목이
길이, 넓이, 부피에 관했습니다. 굉장히 야심찬 제목이죠, 그죠? 이 사람에 와서야 인류는 처음으로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해서 엄밀하게 정의를 합니다. 왜 이게 필요를 했느냐? 혹시 중학교 때 그걸 기억을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0에서 1 사이에 길이가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아는 세상은 이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화살을 쏘면 다른 데는 생각을 안 하고 어쨌든 화살은 여기 어딘가 가서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에 가서 맞을 확률은 얼마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기도 할 수 있고. 그럼 여기 딱 중간에 가서 맞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그러면 질문을 좀 쉽게 해봅시다. 얘를 반을 쪼개요. 이쪽에 가서 맞을 확률은 얼마죠? 자, 이제 여러분들 직관을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왜 그런지를 묻지 않겠어요? 2분의 1이죠. 여기에 가서 맞을 확률은 똑같죠. 그럼 이것을 세등분으로 합시다. 세등분으로 나누면 얘에 가서 맞을 확률은 나머지는 3분의 2죠. 혹은 얘하고 얘를 합친 곳에 가서 맞을 확률은 3분의 2. 얘에 가서 맞을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률을 계산할 때 무심코 이것들의 길이를 쟀어요. 그죠? 얘도 길이를 재서 확률을 이야기한 거죠. 무심코. 자, 이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직관이 맞아갑니다. 2분의 1 경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패곡선하고 계곡선, 열린 집합, 닫힌 집합까지는 알죠? 자, 여기서 2분의 1인데 한쪽은 2분의 1이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응? 한쪽은 2분의 1이 포함된 거예요. 여기에 가서 화살이 맞을 확률은 뭘까요? 한 점을 뺐어요. 아까는 2분의 1 딱까지 했는데 좀 치사하죠 질문이. 왜 한 점만 빼느냐? 그러면 얘를 생각하지 말고 얘만 생각해 봅시다. 얘는 얼마예요? 닫혀 있으니까 2분의 1이죠. 그럼 나머지에 갈 확률은 자동으로 2분의 1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힌트를 한 점 정도는 빼도 별 상관이 없네? 전체에서 확률에 별 상관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직관은 딱 한 점에 가서 맞을 확률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0이죠. 전체 지금 확률에 상관이 없잖아요. 아닌가요? 자, 여러분 이게 2분의 확률이 얼마라고 그랬죠? 2분의 1이죠. 했어요. 이건 논리에 크게 어려운 게 없죠. 그럼 이쪽 반대편에서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요?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한 점에 딱 찍힐 확률은 0이어야 되겠죠. 자, 이 논리 중에는 또 아무것도 이상이 없죠. 그죠? 자, 이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쓴 도구는 뭡니까? 길이죠, 길이. 길이를 재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바꾸어서 이제 우리가 태극 무늬가 있다고 합시다. 위에 가서 찍힐 확률. 자, 태극 무늬는 우리가 빨간 거, 파란 거죠, 그죠? 빨간 점에 가서 찍힐 확률은 밑에 가서 찍힐 확률은. 그러니까 그러면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확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도형이 있어서 확률을 구하려면
가운데 전체 면적과 각각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이런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길이가 뭔지, 면적이 뭔지, 부피가 뭔지를 엄밀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질문을 해봅시다. 이 한 점의 면적이 0이라면, 길이가 0이라면 두 점은 찍힐 확률은 여전히 0이죠. 합쳐봤자. 그죠? 세 점은, 네 점은, 다섯 점은. 그러면 여기 있는 유리점은 유리수에 해당하는 점들은 다 찍을 수 있죠. 자, 유리수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 차례로 그죠? 얘 찍힐 확률은 0. 얘 찍힐 확률은 0. 그럼 유리점을 다 합쳐서 찍힐 확률은 뭐죠? 0이죠. 그럼 여기에서 유리수만 다 모은 것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면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르베그의 직관입니다. 그죠? 20세기까지 확률이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사람들이 했을 것 같죠? 도박을 하면서도. 근데 막상 확률이 뭐냐면 대답을 못해요. 가령 주사위가 있습니다. 주사위가 있으면 눈이 1이 있고 맞은편이 5가 있죠. 그죠? 주사위는 맞은편 하는 합이 6인 건 아시죠? 네. 그러면 주사위를 한 번 던지면 특정한 눈이 확률이 나올 확률이 뭐죠? 1. 6분의 1이죠. 그죠? 어떤 수에 대해서 두 번째도 던지면 6분의 1이죠. 그러면 100번을 던져서 눈이 1이 나올 120번을 던지면 눈이 1이 몇 번쯤 나올 거라고 우리가 예측이 됩니까? 20번이죠.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근데 그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직관적으로 맞는데 증명이 안 돼. 이것을 큰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왜냐? 큰수의 법칙은 많이 던질수록 전체에 나올 개수의 원래 확률과 가까이 간다는 게 큰수의 법칙입니다. 작은 수는 안 맞죠.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큰수의 법칙이 맞죠. 증명이 안 돼요. 확률은 도박을 하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수학자들 중에서도 도박을 한 사람이 많고 유명한 저런 확률로 서로 나이가 차이가 나면서 서로 서신을 교환하면서 의견을 교환하는 사람 중에 파스칼하고 페르마가 있습니다. 두 사람 나이가 차이 많이 나는데 서로 했어요. 심지어 뭐 도박도 많이 했다는데 나이가 많은 페르마가 돈을 항상 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년에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파스칼이 수학을 공부를 더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확률이 뭔지를 몰라요. 확률이 뭔지를. 근데 그것을 확률을 엄밀하게 정의를 한 사람이 콜모고르프라는 소련의 수학자가 나옵니다. 러시아 이전의 소련이에요. 그 사람이 확률은 어떻게 해야 되고 확률은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의를 했는데, 그것이 르베그의 길이, 넓이, 부피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제 세계가 있고 수의 세계가 있으면 수의 세계로 실제 세계로 옮겨가서 전체 공간의 크기가 1이고 나머지 실제 일어나는 공간의 크기를 재면 확률을 계산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확률이 뭔지 나오죠. 여러분들 직관하고 딱 맞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큰 수의 법칙을 엄밀하게 증명을 합니다. 큰 수의 법칙은 일어나야만 한다. 그래서 확률은 수학에서 가장 최근에, 역사적으로 가장 최근에 생긴 학문입니다.
확률을 응용해서 생긴 학문이 통계입니다. 통계는 드디어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 그 어린 아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공부하면 좋겠느냐 이러면 항상 확률과 통계를 전공을 하라고 합니다. 이미 옛날 사람들이 많아 하는 거는 레드오션입니다, 그죠? 항상 새로운 것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죠. 확률 통계 한번. 쌤, 근데 네. 유리수들의 모음이 다 0이 되는 게 네.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우리가 이 확률을 계산을 할 때 길이로 봤죠. 일어나는 사건의 길이. 그러면 유리수의 확률을 뭐로 생각하면 전체 길이는 1이고 유리수를 다 모아놓은 것의 길이가 무엇인지를 계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유리수를 다 모아놓은 것은 길이가 0이니까 무리수는 뭐가 될까요? 길이가 1. 그러니까 유리수하고 무리수의 개수를 비교를 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유리수까지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무리수를 처음 알고 나서 루트이라는 걸 알고 나서 무리수가 얼마나 많아, 개수가 얼마나 많아 이러면 지금 이 계산을 통해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저게 2분의 3분의 1이라는 게 그 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죠. 2분의 1이니까 0.5 더하기 뭐 0.33 더하기 그게 그건 아니고. 예. 그리고 나중에 적분을 할 때 써먹겠지만 이 사람은 새로운 셈법을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이 돈 주머니가 이렇게 많습니다. 통장은 생각을 하지 맙시다. 대부분 통장은 하나씩만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돈 주머니가 이제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10원, 100원, 1000원짜리가 막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돈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든 돈을 계산하고 여기 든 돈을 계산하고 여기 든 돈을 계산하고 각각 계산해서 돼요. 레베기가 제안한 방법은 그렇게 계산하면 좀 힘들어. 여기 1000원짜리를 다 빼서 계산을 하고 100원짜리를 계산하고 10원짜리를 따로따로 모아서 계산하는 게 더 쉬워 라는 계산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산법 덕분에 이상한 길이들, 집합을 이상한 길이들을 계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률 계산하고 어떤 여기에 포함된 집합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하고 같죠, 그죠? 여기서 여기만큼 찍힐 확률 2분의 1이라는 것하고 이 성분의 길이를 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길이를 재는 거하고. 그 다음 이 한 점의 길이가 0이라는 것하고 이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의 길이를 재는 것하고 방법을 구할 때 이 길이를 다 이 점들을 다 모아서 계산하는 것보다 각각의 점들의 길이를 계산해서 더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것처럼. 각각의 길이는 뭐죠? 0이고 여러분들 각각의 길이를 계속 더하면 아무리 무한계 해봤자 0을 무한히 더해도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르베그가 우리한테 제시한 현대인들한테 제시한 길이를 재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의대생들이 지금 예과 이런 게 없죠. 예과가 없으니까 미적분학을 대학 수학을 안 배우지만 대학 수학하고 상관없이 꼭 배워야 될 부분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은 항상 배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의대 통계학과 교수면서 은근히 나 의대 교수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얼핏 들으면 의사 같죠. 네, 통계학은 의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나이팅게일이라는 간호사 아시죠? 나이팅게일의 그 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통계학적으로 잘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그래프들이 현대인들 요즘 말하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잘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통계와 확률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정말 하루에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보여주는데 그 숫자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쏟기 쉽습니다. 가끔 제가 추천한 책 중에 그 심리학 책도 있고 이런데 비슷하게 심리학 책과 마찬가지로 권하는 책 중에 하나가 속지 않는 법입니다. 수를 잘 보고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논리에 속지 않는 법. 그 속지 않는 법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문제를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 문제는 알려줘도 다음 시간에 물으면 기억을 못하시, 아니 기억이 아니라 잘 풀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남겨둘게요. 몬티오리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TV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 문제였어요. 그게 나온 사회자 이름이 몬티오리라서 몬티오리 문제라고 했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설명하실 수 있으신 분 그냥 갸우? 네. 자, 여기 퀴즈 참가자가 있습니다. 퀴즈 참가자 앞에 문이 3개가 놓여 있습니다. 문 뒤에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차가 있으면 이 사람은 당첨됩니다. 자, 여기 참가자가 있으니까 여기는 누가 있죠? 사회자가 있겠죠. 진행자가. 이 사람이 문 1, 2, 3이 있는데 하나를 택했어요. 1을 택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문을 하나 벌컥 여니까 3을 열었다고 합시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퀴즈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원래 선택을 고수를 하는 게 좋을까? 선택을 바꾸는 것이 좋을까? 선택을 바꿔봤자 대세에 지장이 없다. 가 맞을까? 가 문제입니다. 제 답이 공개되고 나서 미국에서 퀴즈 좀 한다는 사람, 수학자들 혹은 과학자들의 반론이 한 6,000통이 왔대요. 자, 하나는 꽝이니까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원래 걸 고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바꾸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차례대로 다 여쭤볼게요. 그냥 고소한다? 바꿔야 한다. 왜요? 고소한다는 거 왜요? 그냥 영상에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확률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답만 기억하고 계시는 네 거예요. 맞죠. 그죠? 네. 그냥 고소 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고소. 고소한다? 뭐 대세 뭐 바꾸든 안 바꾸든 안 먹거든 대세 지장이 없다. 네. 답은 아닌데 고수한다고 알지 않는 것 같아요. 고소한다가 많은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바꾸면은 확률이 좀 변한다고. 왜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저는 고수할 거예요. 고소할 거 고수시죠? 저도 고소할 거예요. 고수. 저는 그냥 바꿔보고 싶어요. 바꾸보고 싶다. 현상을 타개하겠어. 고소한다. 왜요? 그럼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네가 바꾸려면 돈을 100만 원을 내야 돼. 그 다음 그럼 확률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바꾸겠죠? 그러면 안 바꾸는 사람이 많겠네요. 그죠? 그럼 바꾼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100만 원을 내야 한다. 근데 바꾸려면 돈을 더 태워야 돼. 모험을 걸어. 예. 더블로 에듀를 바꿔 야죠. 100만 원 내고 확률로 바꾼다. 고수한다 했어요. 고소한다. 좀 조건이 하나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100만 원이 내가 갖고 있는 걸 얼마나 차지하는지. 차값이요? 아니 그러니까 100만 원이 내 재산 중에 얼마나 장난을 같이 했다. 아 100만 원의 가치? 네. 아, 내 자산 1000만 원. 차값 1000만 원. 그러면 바꿀 것 같아요. 바꿀 것 같아요. 고소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하면 아 얘는 꽝이니까 현상만 봐요. 그럼 확률 2분의 1, 2분의 1. 그죠? 대부분 그렇게 하죠. 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문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이 하나 있고 선택지, 또 선택지는 이게 두 개를 선택하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두 개. 당연히 두 개죠. 그럼 이쪽 하나 열었어요. 하나가 열든 안 열든 내 선택은 어느 쪽이 확률이 높죠? 얘가 높죠. 얘가 문을 여는 순간에 이쪽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죠? 원래 확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었는데 얘가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얘는 3분의 2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나요? 네. 안 되는 사람? 첫 번째 문제는 3분의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첫 번째 문제 3분의 2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요? 문이요? 네. 3분의 1이죠. 각각의 확률은 같다니까. 한 개씩이니까. 근데 두 개를 열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3분의 2. 네. 자, 이게 어려우면 여러분들 문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된댔죠? 알겠죠? 잘게 쪼개거나 쉬운 문제로 바꾸면 됩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복권이 여기 복권이 1000장이 있습니다. 딱지가 1000장. 한 10,000장 좀 합시다. 그러면 이쪽이 100칸, 이쪽이 100칸이에요. 여기 당첨은 하나만 됩니다. 땄을 때. 그럼 여러분이 하나 택했어요. 여기. 됐죠? 나머지 9,998개를 깠더니 다 꽝이에요. 여기 한 장 남았어요. 이러면 선택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꾸는 게 낫겠죠. 왜냐 이쪽 하나 확률하고 나머지 확률은 어느 정도 커요? 이쪽이 크죠. 네. 게다가 다 깠더니 꽝이야. 그럼 이쪽의 확률이 높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축소를 해봐요. 만장이 아니라 세장이다. 결과만 보지 마라. 이 확률이 같으니까 너는 어느 걸 툭해도 돼. 그러면 한 500만 원을 투자해도 바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도박을 잘하는 도박사들이 항상 자기 리스크만 걸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만화 중에 일본 만화 중에 도박묵시록 카이지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거기 조연급으로 나오는 늙은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나는 이기는 게임만 한다. 그렇죠? 항상 이기는 걸 세팅을 하고 산다. 그리고 이기는 게임을 하려면 항상 도박을 해야 돼. 도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확률을 알아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나네. 자, 이거 잘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네. 자, 첫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논리적으로 맞으면 맞는 겁니다. 네. 논리적으로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계세요. 진짜 맞아? 내기할래? 이러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거는 협박이에요, 협박. 그걸 협박에 굴할 필요가 없어요. 내 논리가 맞으면 맞는 겁니다. 어쨌든 확률이 3분의 2가 돼도 네. 뭐 나는 안 될 수 있는 확률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될 수도 있지만 얘는 3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2라는 것은 얘가 얘보다 당첨될 확률이 2배가 높다는 겁니다. 2배가 높다는 확률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하여튼 심정적으로는 우리는 근데 네. 그래봤자 어차피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0 아니면 1인데 어느 게요? 그러니까 되건 당첨이 된다. 그게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 되건 안 되건 속에 굉장히 많은 논리적 허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1대2가 뭐 되건 안 되건 이런 비유를 해봅시다. 옳은 비유는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 났으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이 프랑스를 다 점령하고 그 다음 목표는 영국을 점령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근데 독일의 당시 그 공군 사령관은 괴링은 자기가 전투기가 훨씬 많으니까 영국을 이길 수 있다 했어요. 몇 번 공습을 했는데도 제대로 안 하다가 영국을 레이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군이 공습하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군이 자기들의 전투기를 전부 동원해서 공습을 했는데 영국은 나왔겠죠. 영국 군인은 마지막으로 나와서 했는데 그날 그 공중전의 결과가 1대2였어요. 이쪽은 20몇 대고 저쪽은 50몇 대로 독일군의 전투기가 원래 가진 건 400몇 대인데 그 1대2의 결과를 가지고 독일이 그 영국을 폭격을 하고 공군으로 이기려는 전략을 포기를 합니다. 그 1대2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그만큼. 이 확률 문제를 차차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제기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못해요.
아 지금도 어려워요? 여기는 큰 숫자도 안 썼습니다. 제가 3분의 1 정도만 썼어요. 그죠? 근데 오히려 큰 숫자가 더 쉽죠. 만 정도 쓰는 게.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까요? 작은 숫자가 눈에 잘 안 들어오나 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큰 숫자를 좋아하시든지. 저걸 그러니까 면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만에 대한 것처럼? 그러니까 1, 2, 3, 세 칸 중에 하나를 문을 여는데 각각 독립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어차피 3이나 2를 열어도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웃한다, 2와 3이 이웃하기 때문에 3분의 2 확률을 가지는 건가요? 아니죠. 문이 두 개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는 세 개고 네. 각각의 발생할 확률은 발생할 가지수는 한 개씩이니까. 1과 1하고 3이어도 마찬가지 3분의 2일 것 같아서 그렇죠. 이거는 문의 이름만 제가 단 거예요. 편의상. 그럼 결국 1과 2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함정은 얘 문을 열었다는 것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었다. 열었기 때문에 얘는 반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애시당초 확률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얘 두 개의 확률, 이것과 이것의 대결이라는 거죠. 얘를 열었다고 하는 순간, 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조건부 확률인데 얘를 열었다고 하는 순간 얘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사실상은 이 전체 확률이라는 거죠. 가까운 쪽에 확률이 높은 건가요? 문이 열린 가까운 쪽. 아니. AC 당초 얘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 얘 두 개의 확률은. 3분의 1. 그럼 어느 걸 택할 거냐 처음부터 그러면 3분의 2를 이쪽을 택하는 거죠. 그럼 열었을 경우에 3분의 2가 되는 거죠? 아니죠. 아니죠. 원래 애초에 원래 3분의 2죠. 애초에 원래 얘 두 개가 3분의 2인데 예. 이제 얘는 열고 꽝이니까 이제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 생각할 필요가 없으면서 나머지 모든 확률은 얘한테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선택이 하나를 하고 두 개를 할 수 있는 거였나요 원래?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는 거죠. 아, 문은 하나만 열 수 있는데 근데 문을 3번 문을 여는 순간 네. 확률은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와,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사위랑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다 예를 든 게 이 복근판을 예를 든 거예요. 100칸, 100칸. 복근을 예. 말을 하면은 만분의 1과 만분의 9,999 중에 뭘 선택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큰 걸 선택하고. 자, 여기 내가 택한 게 하나 있고 여기 나머지 있는데 나머지들 다 깠어요. 까는 순간 확률은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 얘한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만 남은 걸 가지고 반반 확률 이러면 틀리다는 거예요. 아, 예. 속임수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저기서 가운데를 선택을 했다. 가운데를 선택을 했다. 예. 그럼 얘 선택을 얘 차가 있을 확률은 얼마? 3분의 1. 나머지 두 개 있을 확률은 3분의 1. 근데 문을 열었는데 하나가 꽝이다. 바꿔야 돼. 애초에 첫 시작만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건 하지 말라는 뭐 확률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보험 드신 분. 보험 드신 분 없으세요? 다 뭐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 2, 3년 지나면 그
보험 설계사한테 연락이 옵니다. 바꿀 건가 안 바꿀 건가. 예. 그때는 안 바꿔야 됩니다. 네. 바꾸라는 거 설득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나를 위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연락이 안 오면 그냥 제가 연락해요. 그 사람은 연락이 올 때는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있어서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없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네요. 보험회사들이 뭘 갖고 유지를 할 것 같습니까? 회사를 사람들의 해약을 통해서 유지를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돈이 아예 많은 사람들은 보험에 안 들어요. 적금이 더 들지. 네. 그죠? 이제 여러분들 핸드폰 같은 거 가입할 때 요금제 따져서 하시는 분, 안 따지시는 분, 그러면 뭐 어떻게 요금제 안 하세요? 따져서 해요. 따져서 해죠? 네. 저는 안 따집니다. 요금제를 설계를 할 때 제가 회사 같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똑같이 기본으로 해요. 그러니까 4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저는 그냥 아무나 합니다. 그냥 내 형편대로 올 낼 수 있을 돈만큼. 잠시 쉬었다가 좀 더 어려운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